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2월 19일 예정된 빅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장의 4대 은행장 회동, 두 번째는 건설 안정 대책 발표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 목동 재건축 여길 사야 합니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목동 재건축 사도 될지, 산다면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될지 멤버십 영상에서 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내 집 마련과 그리고 투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의 4대 은행장 회동, 19일 오전 10시에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장들의 새해 첫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이걸까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매매와 전세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근데 주요 은행들의 현재 주담대 최저금리는 4.2%부터 그리고 전세대출 최저금리는 4%부터입니다. 작년 최저점 대비 0.5에서 0.7%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하지만 예금금리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3.0%입니다. 5개월 사이에 0.5%포인트 낮아졌고요. 지금 1년무 은행채 금리가 2.84% 내외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낮아지면서 조만간 2%대 정기예금 금리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예대 마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7월에 5대 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 차가 0.43%포인트였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벌어졌다? 1.16%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은행 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5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8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이고 이 중에서 이자 수입만 무려 50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들이 얼마 전에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했죠. 임금 인상률 2.8%, 성과금도 작년보다 더 지급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자기네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것이다.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정부에서 가계대출 늘리지 말라 그래서 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치솟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과열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일단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 올해 1월에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무려 9천억 원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기타 대출 상환이 크게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여기에 2025년 대출 한도도 리셋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산금리 인상 명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명분은 사라졌는데 가산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2월 19일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지시가 내려올까,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예요. 지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모두 다 굉장히 소폭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낮추고 있더라. 자, 근데 지금 가산금리를 많이 낮추는 것도 괜찮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내일 일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안정대책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가요? 수도권의 미분양은 16,997호고요. 지방 미분양은 53,176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요. 5월 대비 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중공업 미분양 숫자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21,480가구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게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중공업 미분양은 일반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착공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못 팔고 입주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입주한 미분양 아파트는 팔기가 쉽냐? 더 팔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입주한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에요. 당연히 이런 가구가 21,480가구나 되다 보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인식이 됐고 정부에 계속해서 대책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건설 안정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 혜택, 두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금융 혜택은 어떤 것이 포함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될 예정인데, 자, 이 3단계에서 지방만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비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이 3억 원 정도입니다. 자, 이 3억 원 아파트를 살려고 DSR 한도가 부족해서 못 산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격대는 정책 모기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정책 모기지는 또 DSR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욕만 먹을 것 같은데 현재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설업계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죠. 현재는 준공후 미분양 매입 시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분양 물량 전체 적용해주고 취득세 중과 배제는 50% 감면, 그리고 5년 내 양도세 100% 감면 같은 판매 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건설업계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2월 19일 날 지방 분양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면 과연 이 문제가 해소가 될까요? 지방 분양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 지역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 가격 구평 기준으로 4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에 바닥을 다진 가격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 시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근의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를 봤더니 5억 초반에 나옵니다. 청약자가 과연 이 분양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인정을 할까요? 살만한 매력도를 느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야, 시행사가 이 분양가를 4억 초반까지 낮춰야 되지 않겠냐?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공급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주변 신축 시세가 분양이 잘 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방 아파트 침체가 끝나야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도 해소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럼 이 지방 아파트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자고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예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의 수요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 3구와 마용성광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고금리에서는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야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만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규제 하나가 더 풀려야 돼요. 바로 취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침체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지금 2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방 2억 이하 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을 완화시켜줬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축 구평 기준으로 해서 4억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야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취득세 중과 완화되는 공시가 지방 2억 이하는요 3억대까지만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 두 가지 변화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지방 아파트 타이밍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에 발표될 중요한 소식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특히 가상금리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